Small talk. 자, 오늘은 figure out 첫 번째 figure out 1의 small talk 3개 학습해 보겠습니다. 1번은 과제에 관한 학교 숙제에 관한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영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글만 먼저 보죠. 자, 엄마가 너 막힌 거야? 문제 풀다가 막힌 거야? 이리 가져와 봐. 같이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고마워요, 엄마. 혼자서는 이 문제의 답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 같이 풀어보자에서 solve를 쓸 수도 있지만 바로 figure out을 쓴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이 풀어보자니까 let's가 먼저 생각나죠? let's. 그런데 평서문으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이 풀 수 있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we can figure it out. 풀어보자 together. 한번 해볼까요? 시작. We can figure it out together. 한 번만 더. We can figure it out together. 막상 이런 짧은 문장조차도 발음이 꼬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부지런히 입을 움직이는 연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가져와봐. 이것은 가져오는 건 bring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의 숙제를 이쪽으로 가져와봐. 뭐죠? Bring your homework over here. here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쪽으로 건너는 거. 여러분 A라는 지점에서 B로 건너가는 건 무조건 over예요. 따라서 bring your homework over here, over ther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막힌 것은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바로 뭐죠? stuck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re you stuck? 이렇게 하면은 문제 풀다가 막힌 것도 쓰고 교통체증에 막혀 있는 것도 쓰고 엄청 많이 쓰고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케이스즈 인 포인트에서 생각이 막히는 거 그것을 stuck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의 답을 못 찾겠어요. 사실 한글은 모르겠어요. 근데 못 찾겠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혼자서 스스로 이럴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은 on one's own이라는 표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do something on one's ow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 좌절이나 상실감이나 이런 게 매우 클 때 상심이 매우 클 때는 I cannot do something도 쓰지만 I can seem to 동사원형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I can seem to find the answer 또는 get the answer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I can seem to get the answer 뭐에 대한 답은 전사 to를 쓰게 돼 있어요. answer to this problem. 이게 problem이 생략되니까 I can seem to get the answer to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찾다 할 때는 여러분 이 수학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런 것은 get the answer라고 많이 해요. 원어민들이. 답을 알아내다라고 할 때. 그래서 I can get the answer. I can seem to get the answer to this problem인데 problem이 생략돼 있다. on my own. 그죠? 혼자 힘으로. without anyone's help.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된 느낌이다 할 때는 I feel like I'm on my ow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를 혼자 힘으로 할 때는 do something on one's own. 즉 do something on my own.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알아두십시다. 자, 2번 자동차 고장에 관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작을 우리가 도전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A가 차가 계속 고장이 나는데 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그 카센터의 정비사분이랑 통화를 했고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엔진 오일 갈면 되는 거였어. 친구가 그래서 그 차가 자꾸 문제가 생겼구나. 야, 대충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엔진 오일은 한 5,000에서 7,500km마다 마일마다 갈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figure out을 쓰면 될까요? 계속 고장이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었어. 과거형으로. 그럼 뭐죠? 나는 figure out 할 수 없었다. Why?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건 보지 말고 I couldn't figure out why. 한 번 더 시작. I couldn't figure out wh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구문이 있는데 계속 뭐 하다 할 때는 keep ing를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 차를 주어로 잡아서 내 차는 계속 고장이 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My car kept breaking down. 자, 그러고 보니까 breakdown은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그때 breakdown이 자동사로 쓰이면은 기계나 차 같은 것이 고장나다. 맞죠? 그래서 my car kept breaking down and I couldn't figure out why. 이 문장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케닉에게 전화했다는 됐고 나는 알게 됐다. 내 차가 오일 체인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것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find out이잖아요. 따라서 I found out that my car needs an oil change.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I found out. 여러분, 상대가 하는 말에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렇구나 할 때 that explains 아니면 that explains why 아니면 that explains it 이렇게 세 가지 쓸 수 있거든요. 책에는 that explains it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쓸 수 있어. 다시 한번 that explains 하고 끝내버려. 그 다음에 that explains why 그 다음 that explains i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한글 해석에는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지만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 데라는 좋은 표현이 구어에서 있어요. 이거는 아마 알아두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친구 간에 쓰고 동네 사람들끼리도 쓰고 뭐 안 쓰는 경우가 없는데요. 책의 별표 5개입니다. Just so you know라는 것은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For your information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For your information 하면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참고로 말하면 이럴 때 for your information 이렇게 하는 것에 좀 더 구어 표현이 just so you know예요. 그냥 왜 그런 뜻이 됐는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런 관용 표현이 된 거예요. Just so you know. For your information 같은 경우는 줄여서 FYI라고도 많이 합니다. 대문자로 FYI 둘 다 참고로.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추 정말 200%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The rule of thumb이라는 표현이에요. The rule of thumb. 그 앞에 the general rule of thumb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rule of thumb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론이나 그런 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내린 결론 이런 것을 the rule of thumb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대충 어림잡아 혹은 통밥으로 이런 뜻이에요. 좀 속어로는.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 한번 생각해 보면 get an oil change 오일을 갈다 every 5,000 to 7,500 miles 해서 5,000에서 한 7,000km마다 한 번씩 갈면 될 텐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The general rule of thumb이에요. 이것은 스피킹에서 구사할 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청취용으로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Just so you know도 구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청취용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에서는 figure out why 뿐만이 아니고 just so you know, that explains it, the general rule of thumb까지 다 알아두시면 최고의 학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스몰 토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몰 토크는 이제 도쿄 여행 경험에 관한 친구 사이의 대화인데요. 이것도 영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영어는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도쿄 여행은 정말 엉망이었어. 우선 땅보다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리더라고. 처음 가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나 공항에 늦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지난번에 내가 도쿄 갔을 때도 나도 똑같이 느꼈어. 그때 나도 이제 초행길이었는데 지도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일부 표지판은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더 어렵더라고. 길 찾아다니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도 보면서 찾아다니. 근데 약간 요거는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죠? 구글 지도였나요? 네네네. 자, 어디에서 여러분 figure out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A 라인에 있는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figure out이 어려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다른 예문에서도
그 관찰 레기스템이 한번 본 예문인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영어 보지 마세요. 지하철 시스템이 too 복잡해, too 부정사, too 구문. 그럼 어떻게 쓴다? The subway system was too complex to figure out. 파악하다가 figure out이니까. 한 번 더. The subway system was too complex to figure ou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하마터면 공항에 늦을 뻔했다는 공항에 늦었다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was late. 그 다음에 전치사는 to the airpor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늦을 뻔한 거는 almost예요. 굉장히 쉽죠? I was almost late to the airport.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영작 가치가 있는 게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냐면 도쿄 여행이 진짜 엉망이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명사로 mess라고 그래요. 뭐 방이 엉망이다 이런 거. 그러면 나의 여행은 my trip was a mess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도쿄로의 여행이니까 to 도쿄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어떻게 영작한다? My trip to Tokyo was a total mess. 이렇게 total이 있고 없고가 말의 그 맛깔스러움 이걸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없애가지고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영어를 조금씩 잘하는 단계에 가면 꼭 넣어주십시오. 한 번 더 시작. My trip to Tokyo was a total mess. 빼고 하면은 a mess.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지하철이 너무 복잡했다. The subway system was too complex to figure out. So 거의 늦을 뻔했다. 공항에 해볼까? I was late to the airport인데 almost late to the airport. 여러분 3번의 A 라인은 무조건 암기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달달 암기 해주세요. 그 다음 지난번 나 갔을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 여기서 또 영작 가치가 있어. 여러분 지난번 갔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Last time I went to Tokyo.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치사를 써서 간결하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한다? On my last trip to Tokyo. 이렇게 간결하게도 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On my last trip to Tokyo. 지난번 발리 갔을 때 해볼까? On my last trip to Bali.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When I traveled to Bali. When I traveled to Tokyo. 그 다음에 on my last trip to Tokyo. On my last trip to Bali.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공부를 해도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 습관이 when 이런 게 더 입에 붙어 보니까 죽어도 on my last trip은 안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뚫고 지나가느냐, 뚫지 못하고 알고만 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뚫는 자가 영어 학습, 스피킹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담스럽지만 차근차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같이 갔을 때도 도쿄 갔을 때 똑같이 느꼈다는 것은 바로 김재우 영어회화백의 feel the same way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과거니까 felt the same way. I felt the same way on my last trip to Tokyo나 Japan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복습도 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 힘줘 말했나 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려워. 솔직히 무리하지 마요. 지도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일부 표지판은 전부 일본어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더 어렵다. 이것은 영작을 우리가 했다가는 자칫 상실감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영어에 집중해서 암기를 하고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영어 한번 볼게요. B. 자, I felt the same way on my last trip to Japan. 그 다음에 on top of the complicated maps, some of the signs were only written in Japanese. 한 문장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야. 콤마 찍고 which made it even more difficult.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해석하면 on top of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위에 놓다, 뭐 위에 얹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in addition to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in addition to. 그래서 복잡한 지도 말고도 beside하고도 동의해요. besides, in addition to, on top of가 이 맥락에서는 적어도 같은 뜻입니다. Some of the signs니까 표지판이 일본어로만 적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영작이 나왔는데
여러분 앞문장 전체를 관계사인 which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문장을 끊으면 안 돼. 이럴 때는. 그럼 콤마 찍고 which made it even more difficult인데 그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길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which made it even more difficul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마지막 구문은 제가 최근에 강의할 때도 이 비슷한 구문이 있었어.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영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이유로 떨어지잖아. 근데 영어는 앞에 정보를 지시대명사 that이라든지 관계사 which로 받는 경우가 많아. 근데 관계사로 받는 건 우리가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 앞에서 문장을 끊어버리고 이것이 있을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영어가 되게 쉬워져. 그러면 that made it even more difficult. 이러면 이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맞죠? 그리고 지난번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인가 하여튼 다른 강좌인가 내가 호주 어학연수를 가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좀 느긋하고 이래서 그 덕분에 영어를 배우기가 쉬워졌다 할 때도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 of that이나 thanks to that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죠? that 적어보실까요? that made it easier for me to learn English with them 이라는 문장이 기억나거든. 우리 책에 있는 예문이에요. That made it easier for me to learn English with them 하면 이 덕분에 그들과 함께 영어를 배우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게 다 같은 구조로 생긴 친구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다른 소리를 살짝 하면서 오늘 강좌를 마칠 텐데 제가 왜 이번 구동사 강좌에서는 기초 학습자들은 복잡한 문형을 영작하려고 섣불리 하는 것은 오히려 힘들 수 있고 짧은 문장 위주로 하고 또 너무 수식하는 형용사 많은 거 이런 건 좀 가지치기를 하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냐면 역시 이제 학습의 의욕 그 다음에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게 영어 어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사실 이런 책을 집필하고 하면서 최대한 원어민스럽게 들리는 걸 지향하잖아요. 그게 엔지니어의 본질적 특징이에요. 자꾸 수준 높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전치사가 뭐 to다, for다, on이다, when으로 할 때도 있지만 on my last trip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심플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나중에 조합을 하면서 네이티브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똑같은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초와 중급, 고급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기초는 가장 짧고 가장 직관적인 문장은 입에서 나오게 영작 연습. 복잡한 것은 해석 위주, 문장 구조 파악. 중급이나 고급은 조금 더 아웃풋 위주로. 똑같은 것도 영작을 먼저 한번 해본 다음에 비교 대조하고 원어민이 이렇게 쓰는구나를 좀 느끼는 그 공부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케이스 포인트로 만나 뵙겠습니다. 1. Are you stuck? Bring your homework over here. We can figure it out together. Thanks, Mom. I can't seem to get the answer to this on my own. 2. My car kept breaking down, and I couldn't figure out why. After calling my mechanic, I finally found out that my car needs an oil change. Oh, that explains it. Just so you know, the general rule of thumb is to get an oil change every 5,000 to 7,500 miles. 3. My trip to Tokyo was a total mess. The subway system was way too complex to figure out, so I was almost late to the airport. I felt the same way on my last trip to Japan. On top of the complicated maps, some of the signs were only written in Japanese, which made it even more difficult.